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의 진을 맡고 있는 지식PD 고성입니다. 자, 오늘 2시 예비단은요, 요즘 이제 AIPC가 이제 요새 AI on device라고 해서 AIPC가 점점 활성화되는 아니고 이제 막 나와가지고 계속 진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HP의 세 분의 게스트 모셔가지고요. 이 AIPC가 지금 도대체 왜 나왔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것들을 어떤 유형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 세 분 각자 인사 좀 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HP에서 워크스테이션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차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HP에서 비즈니스 노트북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임소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HP에서 컨슈머 노트북 담당하고 있는 유정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AIPC라는 것이 사실 이제 HP도 네. 이제 이걸 나온 겁니까? AIPC가? 그렇죠. AIPC가 일단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AIPC가 도대체 뭐냐. 갑자기 뭐 AIPC 하는데 좀 기존에 있는 PC와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도 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지금 모든 PC 업계, 저희가 사실은 뭐 윈도우를 쓰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인텔이라든지 AMD가 다 AIPC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소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AIPC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은 세 분이 잘 말씀해 주실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결국 이 AIPC가 앞으로 활성화되려면 결국 다양한 서비스, 킬러 앱 이런 것들이 좀 돼야지만 이것이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들으시면서 질문도 하시지만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 관점으로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 이런 유형의 앱이 나오면 서비스가 나오면 앞으로 이런 AI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게 활성화되겠다 하는 여러분의 그냥 의견이나 관점들 편하게 피드백 주시면 되게 좋은 또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새 뭐 챗GPT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는데 네. 구태여 PC에 있는 AI는 네. 챗GPT가 뭐가 달라요? 되게 무식한 질문이지만. 근데 사실은 같은 맥락일 수는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챗 GPT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 AIPC라는 게 주목을 받은 것도 있는데 지금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AIPC라고 기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NPU, GPU에 NPU라는 유닛이 들어간 프로세서 유닛이 들어간 거를 AIP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의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라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아요. 네. 자, 뭐 한번 네네네. 할까요? 네네. 일단 저희가 뭐 주제는 AI 트렌드와 AI PC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장에 이렇게 저희의 둘러싼 뭐 세상의 근본적인 재구성이 일어난다라는 되게 큰 범위의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고피디님은 최근에 저희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 모든 일반들에게. 일반들에게? 네. 월드와이드까지로 얘기했을 때. 저는 일단 저도 기술 관련 챗GPT를 보면서 네. 사실 알파고 봤을 때는 아주 바둑 두는 그쵸, 거네. 그쵸, 근데 그쵸. 챗GPT 보면서 이거 뭐야? 이게 얘가 말을 알아듣네. 네네. 내가 얘랑 대화하고 얘를 내가 부릴 수가 있겠다. 맞아, 이런 상상이 막 되면서 맞아요. 현실이 됐구나. 네, 이것이 이렇게 빨리 되나? 네. 이거 좀 놀라기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PC 업계에서 봤을 때는 제일 큰 이제 최근 한 10년, 20년 정도를 보면 제일 큰 변화는 인터넷이었거든요. 네. 인터넷이 활성. 그렇죠. 예전엔 모뎀이었잖아요. 맞아요. 그걸로 인해서 갑자기 변화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Y2K라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2000년도 넘어오면서 PC가 멈출 것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PC에 붐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면서 한번 크게 변화가 됐었고요. 가장 또 최근의 변화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로 잘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의 모든 생활이 변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사람 되게 잘 됐어요. 코로나. 맞아요. 지금 토크아이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네. 어떤 업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겨우 맞습니다. 네. 굉장히 큰 변화였잖아요. 네네. 이 AI가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AI로 인해서 모든 생활이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 기존에 있었던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 AI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좀 큰 이야기로 이렇게 해봤고요. PC 업계에서는 분명한 건 확실한 거는 AIPC라는 게 나오면서부터 PC 시장이 엄청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걸로 2005년 말에는 시장 자체가 20% 이상 커질 거다. 근데 이제 왜 커지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기술이 그 NPU가 들어간 CPU가 들어간 제품으로 바꿔야겠죠. 분명한 거는 그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 제대로 아니 근데 사용하려면. 제가 일단 뭐 GPU도 있잖아요. 있죠. 우리가 AI 쓸 때 GPU가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GPU가 있으면 되는 거지. 네. 왜 꼭 NPU는 또 왜 필요한가요? 예, 맞아요. 저도 일단 설명 좀 드리려고 했는데 네. 사실 CPU와 GPU는 저희가 원래 쓴 어떤 유닛이에요. 근데 얘네들의 목적 자체를 생각해 보면 좀 다른 게 CPU는 빠른 반응 속도하고 아무래도 직렬적인 처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포커스에 있는 유닛이에요. 근데 GPU는 병렬 처리에다가 고성능에다가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해요. 또 그래픽칼 처리도 해주고. 그렇죠. 그래픽 처리에 대한 부분이 주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쌓이던 AI도 CPU와 GPU에 대한 성능을 이용을 해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쓴다는 것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NPU는 AI 기능을 오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쓰면서 근데 오랜 동안 쓰려면 전력에 대한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전력으로 돌아요. 아, 그러니까 AI가 그냥 평소에도 돌고 있으면서도 PC나 이런 데 전력에 대해 영향을 안 끼치는 유닛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노트북 같은 데는 되게 네,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내용 자체가 다 노트북 얘기를 좀 주로 얘기를 할 거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PC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 AI로 인해 가지고 PC 시장이 이제 연간 20%씩 성장할 거라고 네네, 이제 예측을 맞습니다. 하시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게임용 PC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뭐 우리가 그것도 굉장히 성장했잖아요. 네, 그 게임 때문에 맞습니다. PC 시장이. 맞아요. 그것도 엄청 성장했죠. 맞아요. 게임 때문에. 네. 사실 게임 쪽은 게임이 고성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PC가 성장한 게 있습니다만 지금 이 AI는 이제 아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은 AI PC를 안 쓰고는 못 사는 세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분명한 거는 AI를 통해서 지금도 챗 GPT 다 쓰시고 계시잖아요. 챗 GPT를 씀으로 인해서 번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해결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시간에 대한 생산성도 굉장히 해결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미팅을 안 들어가고 미팅 요약을 해줘. 이런 것도 다 기능이 되고요. 근데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점점점 뒤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PC조차도 개인화 PC화 돼간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현재는 챗GPT도 서버를 가서 뭔가 데이터를 가져왔다면 그 가져올 필요 없이 이 자체적인 PC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PC를 아까 질문도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AI PC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모르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냐 도대체 이게. 그래서 이제 좀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이 용어들에 굉장히 익숙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쓰지 않고는 직장 생활하기 힘들 거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미국에서는 이 AI PC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자기의 직업을 잃을까 걱정하는 퍼센트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기존에 있는 AI, 저희가 알고 있는 AI는 특정 영역에서만 굉장히 국한돼 있던 기능이 맞습니다. 뭐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자연어 처리에 이미 저희가 사실 쓰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본격화된 거는 생성형 AI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챗 GPT가 들어오면서 이게 단순히 우리 대화형이 아니라 컨텐츠를 제작해주는 영역까지 넘어가면서부터 이거를 이용해서 오픈 AI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새로운 영역,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영역 또는 회사에서 모든 막혔던 단순 노동뿐만 아니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썼다는 것들을 이 AI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점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AI는 사실 이미 다 쓰고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쓰고 계시는데 저도 저런 거 쓰거든요. 뭐 맞춰줘. 음성으로 인식을 해서 하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율주행도 솔직히 AI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저런 것들을 이미 다 쓰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는 개인화돼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휴대폰도 스스로 내가 하는 거를 얘가 트레이닝을 받아서 얘가 내 휴대폰에 맞게끔 이럴 수 있겠죠. 제가 매번 8시에 알람이 돼 있다면 이번에는 알람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반대로 물어볼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PC도 마찬가지예요. PC도 점점점 이 성능에 대한 부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 IT를 잘 아시는 분들은 PC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설정 같은 것도 막 바꾸시지만 그런 거 모르시는 분들도 이 AI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네네. 쉽게 바꿀 수가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PC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의 비서가 될 수 있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그렇게 비시드가 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또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AI라는 거를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근데 원래 있던 거예요. 머신러닝, 딥러닝, 생성형 AI인데 머신러닝과 딥러닝 같은 경우는 좀 구분을 해보자면 머신러닝은 저희가 트레이닝 시킨 거, 저희가 예제를 준 거만 거기에서 뭔가 도출해내는 형태라고 보면 딥러닝은 저희가 준 거 외에도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거를 도출해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또 더 나가서는 기존까지는 사실 딥러닝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일단 이그젠플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뭔가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분석에 쓰거나 이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생성의 AI가 되면서 저희한테 바로바로 와닿는 요즘 뭐 노래도 아시겠지만 음악도 만들어주고요. 노래도 불러주고요. 네네. 뭐 단순히 영화도 만들어주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트렌드로 하나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계시는 분들도 회사 직장이거나 뭐 회사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단지 분석이나 예측이 썼다는 거 외에서 생성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비즈니스와 진짜 밀접하게 접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비전이 생기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I가 도우면서 아까 전에 PC가 올라간 여러 가지 이유 중 또 하나는 비즈니스 하기가 되게 쉬워졌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스타트업들이 엄청나게 많아게 급속도로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쉽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네. 비즈니스를. 네. 그러면서 그 비즈니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PC를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주도하는 거는 운영체계, MS 마이크로소프트와 사실은 인텔과 AMD, CPU 쪽이라고 봐야 되는 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노트북의 핵심 요소들이 그렇죠. PC의 핵심 요소죠, 사실은. 그전에는 이제 챗 GPT만 봤을 때는 그냥 브라우저에서 도는 어떤 네네. 어플리케이션을 봤지만 지금 MS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클라우드 형태로 서버 쪽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뭔가 결과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로 했지만 가까운 미래라는 건 올해 아마 하반기에 발생할 거예요. 근데 네. 이제 하반기에는 이 스스로 노트북 안에 자체 로컬로 해서 모든 게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로 안 가고? 안 가고요. 그걸 지금 현재 MS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걸 상태고요. 윈도우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거. 네, 지금 현재 윈도우 코파일럿이 그래서 PC에 다 들어오고 있고 이게 지금 모든 분들에게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시간적인 부분도 굉장히 빨라질 거고요. 이따가 한번 잠깐 다른 제품을 하면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아마 생산성에 대한 부분도 엄청나게 빨라지는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고 그럼 봅니다. 이게 그 윈도우 코파일럿 M365에 있는 코파일럿은 네네. MS에 있는 뭐 오피스, 뭐 네네. 파워포인트나 워드나 이런 거 쓸 때 뭐 얘가 도와줄 것 같고 AI가 그렇죠, 맞습니다. 걔가 M365 코파일럿이 뭐 이렇게 내 설정 같은 거라지 이런 걸 도와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당연히 도와주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뭐라고 보셔야 될 것 같으냐면 이제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 버튼이 새로 들어오거든요. 네. 코파일럿 관련된 버튼이 들어오면 하드웨어를 컨트롤하거나 하드웨어에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좀 더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개인화 PC라고 얘기한 표현이 사실 그걸 이제 국한에서 어떤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얘기지만 네네. PC가 단순히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네. 하드웨어까지도 관여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뭐 AI PC가 뭔가요? 라는 질문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쓰던 거는 CPU와 GPU였어요. 분명한 거는. 그렇지만 이걸로도 AI는 돌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 자체가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NPU는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지속적인 AI 워크로드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지속적으로 살려고 그러면 배터리의 수명이 있기 때문에 저전력으로 분명히 돌아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CPU나 GPU도 기존에 있는 AI 기능을 쓸 수는 있습니다만 저거의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맞는 제품이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HP에 AI PC에 NPU가 이제 디폴트 들어갈 거 들어갑니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네네. 이제 HP에 이제 AI PC에는 이제 아까 코파일럿이 네네. 나중에 윈도우 코파일럿이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저 HP AI PC에는 NPU가 꼭 이 코파일럿 외에도 요새 AI 관련된 다양한 앱이나 서비스들이 많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엄청 그런 생기죠. 것들 네. 쓸 때도 NPU가 들어갑니다. 도움을 네. 주는 거죠. 기존에는 AI 기능이 돌 때는 CPU와 GPU를 썼기 때문에 네, 오케이. 같이 성능이 떨어졌다고 보셔야 돼요. PC 성능이. 근데 이제 NPU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기능은 NPU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AI 앱이나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PC에서 쓰는 그 NPU의 가치는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분명히 NPU에 대한 그 성능에 대한 부분을 따지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는 거의 시작 단계입니다. 올해가 굉장히 커지는 단계고요. 네네. 분명한 거는 나중에는 NPU 성능이 얼마나 돼? 라고 해서 CPU를 따지실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여기 화면에 보이다시피 인텔에서는 메테오 레이크라고 해서 코어 울트라라는 NPU가 들어간 CPU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올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AMD도 AMD 8000 시리즈에서부터는 NPU가 아예 딱 들어가서 CPU가 출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텔이나 AMD나 CPU 안에 네. NPU가 같이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별도의 무슨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거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기본적인 CPU 하나만 가지고 돌릴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지금 딱
고피님 말씀하신 것처럼 MPU에 대한 성능을 따져야 되지 않냐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탑스라는 이제 이 용어도 좀 한번 알아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이 나오겠네요. 네, 맞아요. 실제 탑스가 얼마나 돼?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이거는 사실 기존에 있는 워크스테이션은 굉장히 흔한 용어일 수였어요. 왜냐면 워크스테이션은 AI 개발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일반적인 PC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여기 써있지만 1탑스는 1초에 1조번 AI 연산을 하는 걸 단위를 따진다고 합니다. 트릴리언이 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MS가 AI PC라고 부르는 거는 40탑스 정도의 NPU PC를 진정한 AI PC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네네. 현재 40탑스가 안 돼요. GPU 같은 걸 들어오면 40탑스 되지만 현재 지금 CPU만 봤을 때는 40탑스는 아직은 이제 고성능 제품에서만 좀 되고 일반적인 제품에서는 아직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올라갈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 탑스에 대한 부분도 오늘 들으신 분들이 한번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연산 어떤 단위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HPC 같은 건 고성능 GPU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게 네. 어떻게 보면 3026조니까 쟤는 3000탑스네, 3000탑스. 맞습니다. 3000탑스 된 거고. 쟤는 솔직히 근데 너무 비싸고 엄청 비싸죠. 노트북에 넣기에는 안 맞는 아유, 거죠. 저거는 어. 그 엔비디아가 아예 AI나 그 머신러닝용으로 만든 데이터 GPU예요. 센터에서, 데이터 센터. 센터에서. 예. 근데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오케이, 한번 오케이. 넣어본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AI를 누가 쓸 거냐. 실제로 워크스테이션 쪽에서는 개발자분들이 지금 이미 쓰고 계세요. 굉장히 흔한 용이고 AI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쓰고 계시는데 거기에 조금 더 제가 보는 거는 이 개발자에 쓰던 것이 점점 일반 사용자까지도 펌이 너무 넓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작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그냥 저희가 뭔가 ISV 어도비라든지 이런 것들 툴로 만들었다면 거기에도 지금 AI가 들어가거든요. 어도비에도 지금 미세한 설정이라든지 뭔가 조정할 때 색상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노하우를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AI가 들어오면 AI한테 말하면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줘. 그렇죠. 컷해줘. 네네. 이 사람에서 여기만 골라줘. 그러니까 우리가 디테일하게 프롬프트를 넣을수록 걔가 맞습니다. 잘해주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롬프트만 배우는 데가 있어요. 네네. 실제 정확한 질문을 해야지 정확한 액션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반 사용자들은 만들어진 AI 가지고 자기의 실생활뿐만 아니라 회사 생활이나 모든 거에다가 이제 AI 관련된 기능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제 개발자면 네. 개발자 코딩 그 영역은 개발자들이 했고 맞습니다. 제작자는 제작자대로 저걸 또 잘하는 사람만 했는데 그렇죠. 이제 일반 사용자도 뭔가 이제 하면 노코드처럼 맞아요. 뭔가 내가 시키기만 하면 알아서 맞습니다. 하니까 네. 일반 사용자도 개발이나 제작을 이제 할 수 할 수가 있다는,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즈니스가 엄청 많아질 거다. 스타트업이 그래서 많아질 거다. AIPC가 출현된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개발자들이나 제작자분들도 일반 사용자들이 더 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도메인을 잘 아니까. 네. 예를 들면 웹툰을 만드는데 네. 내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어떤 뭐랄까요 뭐 군대 생활 웹툰을 하는데 군대 생활 엄청 많이 해본 사람이야. 이 사람 그림을 좀 잘 못 그리는데 스토리는 잘 알아. 네. 그럼 그 사람이 더 잘 그릴 수도 할 있는 수 거네. 있어요. 스토리가.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사실 HP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웍을 담당하다 보니까 AI 관련된 얘기를 예전부터 이제 했던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그쪽은 대부분 개발 쪽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HP 같은 경우에는 제품들을 워크스테이션뿐만 아니라 오늘 나오신 이제 컨슈머 노트북이라든지 컨슈머 쪽 제품, 개인용. 개인용 제품이죠. 컨슈머 개인용 제품은 좀 목적이 다르거든요. 엔터테인먼트나 디자인 쪽에 좀 더 포커스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기업용 제품은 아무래도 내구성이나 기업 환경에서 요즘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고려하는데 그거에 좀 더 포커스되어 있는 제품들이다. 거기에 AI가 추가돼서 네네. 새로운 어떤 시너지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워크스테이션은 다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아까 전에 이 사람들 중에서 쓰는 제품들 중에 저희가 AI PC가 적용이 된, AI CPU가 적용이 된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 워크스테이션 쪽이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인텔이나 AMD 가지고 제품이 출시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 제품들 가지고 그럼 저 네네.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저기에 다 NPU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NPU가 들어간 출시된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로컬로 뭔가 동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첫 번째 이런 영역들도 많이 변할 거예요. 기존에 있던 매장 분석 이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마트 같은 데 들어가면 단순히 이마트에서 저희가 왼쪽으로 돌지 오른쪽으로 돌지 예전에 이런 걸 없었다면
알 수가 없어요. 왼쪽에 상품을 놓는 게 잘 팔릴지, 오른쪽에 놓는 게 잘 팔릴지. 근데 그걸 동선을 분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분석하는 것도 트레인이 서버로 가서 뭔가 데이터를 가져왔어야 되는 약간 딜레이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로컬에서 엣지 컴퓨팅을 두고 그 역할까지 다 해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좀 더 뭐 지금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더 빠르게 강력하게 이제 벌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HP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아마 저희가 며칠 전에 아마 한 3주 정도에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 지금 엔비디아 쪽 그 NGC라는 그런 그룹하고 같이 네. 코업을 해서 AI 스튜디오 솔루션이라는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조만간 보시게 될 건데 AI 개발을 할 때 데이터 사이언스나 아니면 개발자들이 하나의 어떤 전체 관제 플랫폼에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트레이닝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개발 프레임워크를 또 네, 설치해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네, 그것들은. 맞습니다. 그걸 다 제공하는 거예요. 한 장소에서. 그래서 이거를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나중에는 이제 요것만 가지고 또 세션하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지만 저희는 워크스테이션, 기업용 제품, 컨슈머 제품이 있다 보니까 AI가 각각 제품에 들어가서 뭔 일을 하는지 뭐 일단 먼저 기업용 제품을 네네네. 갖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기업용의 비즈니스 노트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노트북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노트북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비즈니스 노트북이요? 네. 일단 너무 무거우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무거우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능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네. 뭐 네. 그 정도?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노트북은 사실 일반 사용자분들이 사용하실 수도 있는 일반 노트북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말씀하신 기업에게 특화된 뭐 내구성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 성능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된 노트북으로 인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비즈니스 노트북에 있어서 지금 이제는 이 하이브리드 워크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좀 친숙한 단어가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노트북의 사용자들이나 일반 기업의 직원분들은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에서는 우리의 직원들이 어떤 이런 다양한 업무 환경 하에서도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그리고 뭐 미팅룸에 있지 않아도 마치 한 미팅룸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협업을 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그리고 어디서든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기업의 입장에 있어서는 더욱더 이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가장 최적화된 제품이 바로 비즈니스 노트북이고 이 부분에서 올해 HP는 2014년도에 AI 비즈니스 노트북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서 올해라면 올해 몇 월 달에 출시한 겁니까? 올해 3월부터 3월? 출시를 아, 진행했고요. 네네.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어서 좀 순차적으로 3월, 4월 계속 출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HP는 비즈니스 노트북으로서 엘리트북 시리즈를 출시를 했고요. 1000 시리즈, 800, 600, 400 그리고 저희가 인치에 있어서도 13인치, 14인치, 16인치 그리고 360도 회전되는 제품들처럼 다양한 제품의 라인업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AI 노트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CPU가 인텔의 메테오 레이크, 그리고 AMD의 8000 시리즈인 호크포인트의 제품의 라인업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HP는 AI가 이제 탑재되어 있는 이 제품들을 다양한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의 예산에 맞게 네네. 기업에 있는 사용자들의 여러 가지 작업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풀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HP 비즈니스 노트북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기업 사용자들이 뭐 이런 노트북 고를 때 CPU 네. 고를 때 인텔, AMD 단순하게 뭐 성능 볼 게 아니라 AI에 관련된 것은 어떤지 아까 탑스 네,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를 또 보겠네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CPU 벤더들도 그걸로 또 굉장히 치열하게 또 경쟁을 하겠네요. 앞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질 것으로 지금도 이미 치열하고 앞으로 더 네네. 치열해지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 AI 저희 비즈니스 노트북에 있어서 앞에 말씀드린 생산성과 협업과 보안과 관련해서 이 AI 기반으로 어떤 부분들이 지금 탑재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플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AI 노트북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 일반적인 사용자분들이 아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노트북을 열어보시면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키가 보이신다면 그 제품은 네. AI 노트북입니다. 네. AI 노트북은 이
항상 AI 노트북의 가장 핵심적인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실행할 수 있는 이 단축키가 내장되어 있어서 단 한 번의 터치로 코파일럿을 실행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궁금한 게 네, 원래 이 코파일럿 키는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 원래 그 키들이 있는데 키를 네. 하나 원래 있던 키는 그대로 있고 저게 더 들어가고 저 아니요, 스페이스바가 아니요, 줄어든 아니요.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죠? 저 궁금하네. 저 부분이 없앴어요. 뭘 하나 없앴어요? 네. 어떤 키를 없앴어요? 저희가 아마 알트일걸요? 얼트. 알트키, 왼쪽 알트가 좌우에 있잖아요. 네. 저기는 알트 키가 다 그다음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건 아마 한영키일 겁니다. 네네네. 오케이. 그리고 제가 알고는 한자키와 같이 요즘 많이 사용하지 않는 키들이 한자? 이제 히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생산성과 관련돼서 AI 기반의 인텔리전스가 노트북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노트북에 있어서 이 AI 기반의 인텔리전스는 노트북의 성능과 그리고 소비 전력 그리고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을 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먼저 노트북의 성능에 있어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바로 스마트 센스인데요. 이 스마트 센스라는 기능은 AI 기반으로 노트북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속적으로 작동 상태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잠재적인 위협들을 이제 식별을 함으로써 PC의 전력 및 열 성능을 지능적으로 최적화하고 사용자가 작업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작업할 때 최상의 성능을 보일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그러면 저 기능인데요. 스마트 센스 저 AI는 그러면 결국 이제 노트북의 백엔드에서 그쵸. 도는 거죠? 돌아서 알아서 해주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노트북을 그러니까 높은 성능을 사용하는 작업을 실행을 하면 그 노트북의 자원을 최적으로 분배를 해서 가장 좋은 상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AI가 거예요. 알아서. 네, AI가 오케이. 알아서 만들어주는 네네네.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력 부분인데요. 노트북 사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 효율성과 배터리입니다. 이 부분들을 AI 기반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텔리전트 하이버네이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의 작업 패턴과 행동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절전 모드로 전환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모던 스탠바이는 노트북이 대기 상태일 때 효율적으로 전력을 관리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잠시 일을 하다가 자리를 비웠을 때 최대한 빠르게 절전 모드로 이제 바꾸는 것과 동시에 기존에 아마 사용자가 하고 있던 작업을 사용자가 돌아왔을 때 빠르게 웨이크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HP 노트북에는 배터리 매니저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사용자가 이용하면 배터리 효율적인 충전 및 방전을 설정함으로써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 부분은 물론 기본적으로 노트북이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를 모니터링해서 친환경적인 사용을 촉진하는 기능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용자들도 요즘에 환경에 모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고 그래서 일본 사용자에게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그래프를 제공함으로써 실시간 탄소 사용량 및 권장 조치 사항을 제공해 드리고 이 부분은 특히 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새 기업 같으면 뭐 ESG 경영, 맞아요. 예, ESG 또 이제 경영. 탄소 회계.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이제 계량화가 돼야 되거든요. 저기 네, 아까- 네. 그리고 아까 저 백그라운드에서 본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트레이닝하면서 이분은 굳이 높은 성능이 필요 없는데 강하게 쓰고 있다. 그렇죠. 그런 탄소 낮추기 위해서 좀 권장사항을 제공하는 거죠. 네네네. 자, 아까 이제 백그라운드 도는 것도 이해가 됐는데, 뭐, 우리가 챗GPT 할 때는 왜 쌍방향으로 인터랙티브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런 것도 되는 겁니까? 저도 사실 노트북 쓰지만, 네. 노트북 저도 잘 몰라요. 설정하다가 괴롭고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듀얼 모니터를 쓰려고 그러는데, 네. 이거 좀 내가 듀얼 모니터랑 저거 쓰려는데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얘가 단순히 드라이어 매뉴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 나에 맞게 좀 쉽게 얘가 좀 이렇게 설명해주고 좀 그렇게 하나요? 그게 아마 가능해요? 그게? 그 부분이 앞으로 코파일럿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될 거라고 보는 게 네네. 사실 생성형 AI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질문해 보시면 처음에 나온 답변에서 이거 내가 잘 어려워. 맞아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줘. 바꿔주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PC가 지금 큰 변화는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웹 베이스에서 돌았던 것이 하드웨어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적은 것처럼 하드웨어에 대한 행동 패턴을 얘가 스스로 모니터링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에 맞게끔 사용자한테 제안을 해주는 네네.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사실 이런 노트북이나 이거 설정 있잖아요. 네. 설정 이게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알죠. 잘하지만 맞아요. 저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나의 맞춤형으로 좀 초딩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거를 약간 쉽게 얘기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진짜.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협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AI로 좀 더 강화돼서 출시가 되었는데요. 특히 저희가 화상회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오디오랑 비디오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오디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스튜디오 모드라고 해서 이런 녹음을 해야 되는 경우에 고품질 스테레오 녹음을 통해서 최적의 주파수 범위를 적용해서 좀 더 좋은 화질의 그 오디오를 제공한다는 부분이고, 이거는 요즘에 뭐 인터널로도 많이 미팅을 하시고 그 다 레코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품질이 좋은 그 레코딩된 세미나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기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이나믹 보이스 레벨링은 마이크에 있어서 이 게인들을, 그러니까 들어가는 인풋을 자동으로 향상을 시켜서 PC에서 3m 이내의 음성의 선명도를 최적화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 AI 기반 노이즈 캔슬링은 요즘에 아마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어폰이나 헤드셋 광고에 있어서 이제 모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안팎 배경의 소음을 모두 필터링을 해서 좀 더 향상된 컨퍼런스 경험을 제공해 드릴 수 있고, 이제 비디오 측면에서 봤을 때 AI 기반의 다이나믹 컬러 튜닝은 환경의 조명이나 주변의 조건에 따라서 화면의 색상과 밝기를 자동으로 조정을 해서 이제 사용자가 어떤 발표를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미팅을 할 때 더욱더 선명하고 생생한 이미지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에서 가장 특화된 부분 중에 하나가 NPU를 활용해서 최상의 조명으로 자신을 표현하도록 디자인된 기능이 있는데, 이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기능 안에 포함된 기능입니다. 이건 NPU가 있어야만 네. 동작이 되는 기능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백그라운드 에펙트 효과, 그리고 아이 컨택이라 그래서 AI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이 카메라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이게 눈빛을 조정해서 사용자의 눈 맞춤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오토매틱 플레이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화상회의에서 보통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화이트 보드를 비춰야 될 때도 있고 사용자를 비춰야 될 때도 있고, 이때 이동할 때 이 이미지들을 자동으로 확대하고 축소하고 자름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화상회의랑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이런 기능들은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줌이건 팀스건 상관없이 네. 이런 것도 AI PC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네. 그 소프트웨어 상관없이. 네. 사실은 이게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원래 있던 기능이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네. 사실 있던 기능도 맞긴 합니다. 근데 이제 AI PC로 되면서 일부 AI에 대한 기능들이 더 추가되면서 그 기능들을 NPU라는 것이 동작을 하다 보니까 네네. 기존에는 CPU와 GPU가 이렇게 그쪽에 대한 어떤 로드가 걸려서 성능을 뺏어먹던 거를 그냥 별 상관없는 NPU가 돌고 있으니까 CPU와 GPU에 대한 재원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아직은 HP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자 가장 하이브리드 워크에서 중요한 부분이 보안 부분입니다. HP AI 보안 솔루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름이 바로 HP 울프 시큐리티입니다. 이 HP 울프 시큐리티는 다양한 이런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 있는 사용자를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 보안 이후부터 이 노트북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말하고요. 이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디바이스 장치 측면에서는 HP 슈어런이라 그래서 중요한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를 악성 코드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자가치유 바이오스인 HP 슈어 스타트를 통해서는 바이오스 침입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시스템을 안전하게 복구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는 것처럼 HP 슈어 리커버는 이제 자동 OS 복원 기능을 제공해서 언제 어디서든 IT의 부서의 도움이 없이 빠르게 시스템을 복원하고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트북을 사용할 때 가장 열었을 때 인증을 하고 다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HP 슈어런은 이 바이오스 패스워드 보호를 통해서 사용자 인증을 강화해주고 시스템에 무단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데이터 부분인데요. 이 HP 슈어 클릭을 통해서 램서웨어 및 매리어에 대한 보안 솔루션이기 때문에 악성 링크라든지 파일을 클릭할 경우에도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이 AI에 있어서 가장 키워는 여기에서는 HP 슈어 센스인데요. 이 HP 슈어 센스는 AI 딥러닝 기반의 매리어 및 바이러스 보안 솔루션이기 때문에 악성 코드를 감지하고 차단해서 시스템을 보호해줍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식보다 더 진보된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좀 예를 들면 예전에는 저희가 바이러스 리스트에 네. 있는 것들만 패턴 있는 것만. 그렇죠. 있는 것만 저희가 리스트에 있으니까 차단을 했다면, 이 슈어 센스는 딥러닝을 통해서 리스트에 없더라도 뭔가 이상적인 동적으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또 인지하고 학습해서 차단해 줌으로써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을 더 많이 보호해 주는 것이죠.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HP AI 비즈니스 노트북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은 이제 컨슈머 AI PC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트렌드와 컨슈머 AI PC도 실은 큰 흐름에서 다르진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AI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인지는, 그러니까 AI에 대한 기능은 컨슈머 시장에도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챗GPT라는 서비스가 런칭이 되면서 컨슈머 시장에도 굉장한 파장이 이제 일어났던 그 모멘텀이라고 봐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멘텀 이후에 MS에서 오픈AI 쪽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 이어서 인텔이나 AMD 같은 경우도 NPU를 탑재한 AI CPU를 출시하게 되면서 인텔 같은 경우는 메테오 레이크, 그리고 AMD 같은 경우는 피닉스나 호크 포인트 CPU를 이제 탑재한 제품들을 이제 런칭한 게 작년 하반기부터이고요. 현재까지도 해당 AI 시대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방식은 그러니까 챗GPT가 출범이 되면서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AI 챗 기반의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생성형 디자인 기반의 그런 앱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는데, 그런 앱들의 클라우드 방식 AI를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PC들이 현재까지는 출시가 되어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로컬 방식의 AI CPU가 탑재된 이제 PC들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클라우드 방식의 AI와 차이를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방식은 내가 어떤 명령을 했을 때 클라우드나 서버에 가서 그 데이터를 처리한 다음에 내 PC로 작업을 가져오는 과정이라면, 로컬 방식 같은 경우는 그런 외부의 데이터에 더해서 내 PC에 있는 뭐 파일이라든지 내 디바이스의 정보라든지 내가 설치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정말 개인화된 나만의 PC, 나만의 AI 같은 방식으로 구동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혁신이 올해 하반기에 이제 발생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냐라고 했을 때 2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PC는 AI 칩을 탑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AI PC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있는데, 실은 현재 그러니까 PC 시장은 코로나 이후에 다시 침체기를 겪고 있다고 판단이 됐었는데, 실은 그 상황을 좀 반등할 수 있는 AI PC로서 이제 PC 시장에 호황이 다시 찾아오는 그런 전망을 컨슈머 쪽에서는 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서 저희 컨슈머 PC는 어떤 제품들이 출시되었고 앞으로 출시가 될 것이냐를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올해 1월에 인텔의 미티어 레이크 CPU를 탑재한 제품이 처음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스펙터라는 라인업이고 컨슈머 노트북에서는 가장 하이엔드 라인업으로 먼저 출시가 됐고요. 뒤이어서 노트북뿐만 아니라 올인원 PC로도 메테오 레이크 CPU를 탑재한 제품이 2월에 출시가 됐고, 게이밍 쪽에서도 이제 가장 가볍고 슬림한 제품으로 오멘 14 슬림이 메테오 레이크 CPU를 탑재하고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앞서 말씀드린 코파일럿 물리적인 키보드가 탑재된 MB 제품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출시된 라인업에서 HP의 강점이 무엇이냐를 말씀을 드리면, 실은 다른 업계나 브랜드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정말 폭넓은 AI 제품 라인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품의 노트북 데스크탑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일반 제품, 게이밍 제품, 그리고 올인원 제품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원하는 가장 넓은 스펙트럼의 제품을 HP가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게 이제 저희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성능 PC를 생각하시면은 좀 무겁고 좀 투박한 제품들을 생산하시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컨슈머향 제품들은 굉장히 팬시하게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무게는 가장 가벼운 거는 이제 980g부터의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두께는 게이밍까지 포함해서 19mm 미만이면 굉장히 슬림한 제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이제 컨슈머향 AI PC지만 컨슈머향의 디자인을 가진 그런 제품들이 출시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 꼭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AI 기능 중에 그러니까 최근에 HP가 폴리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오디오 부분에서 현재 AI로 구동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오디오 부분에서 되게 특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까 노이즈 캔슬링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노이즈 캔슬링이 지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끄러운 카페 안에 앉아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끄러운 카페 안에 앉아있으면 노이즈 캔슬링을 해도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노이즈 캔슬링의 범위를
AI가 자동으로 캐치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실제 있는 환경에 맞춰서 이제 오디오에 대한 부분도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HP 쪽의 강점이라고 봐주실 수 있겠고요. 현재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그에 기반한 웹 형태의 코파일럿 형태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지만 향후에 이제 출시되는 그러니까 하반기에 출시되는 탑스 45 이상의 이제 정말 AI PC라고 불릴 수 있는 제품에는 배터리 측면에서도 굉장한 향상이 있고 배터리 쪽에 이제 향상뿐만 아니라 배터리 측면 쪽의 향상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향상이 있을 네네. 거고 방금 말씀드린 그 폴리 스튜디오 제품이 실은 오디오뿐만 아니라 영상에도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AI 허브라든지 좀 다양한 기능을 좀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궁금한 게 지금 이제 게임용 노트북도 있잖아요. 특화된 게임용 네. 노트북에 AI가 탑재되면 네. 뭐가 좋아질 거죠? 어떻게 좋아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게이밍 제품은 실은 퍼포먼스가 중요해서 네. GPU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AI 제품을 출시한 이유는 게이밍 시장 중에서도 이제 하이브리드 시장이 있거든요. 하이브리드 시장이라는 거는 클라우드 형태의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환경인데 클라우드는 실은 클라우드에 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생겨서 실은 그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느껴서 그 클라우드 게이밍 형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AI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클라우드 형태를 좀 더 빠르게 하는 GPU가 현재 출시가 됐고 그리고 향후에는 그게 정말 온 디바이스에 들어오는 형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레이턴시를 최소화해서 클라우드 게이밍 형태의 게이밍도 좀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개선된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하게는 어쨌든 나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쵸. 나보다. 네네네. 네. 그래서 앞서 클라우드, 로컬, 온디바이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에 대한 차이를 좀 명확히 알려드릴 수 있는 자료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가져와 봤는데 이게 동일한 입력값을 했을 때 클라우드 AI와 로컬 AI에서 얼마나 속도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매우 귀엽고 털이 복슬한 강아지를 그려줘라고 했을 때 클라우드 AI에서는 이제 20에서 30초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로컬 AI 같은 경우는 2초 만에 이런 그림을 만들어낸 건데 이렇게 단순한 입력값에서도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입력값이 예를 들어 10가지 조건을 넣은 강아지를 그려줘라고 했을 때 처리 속도는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컬 방식의 AI에 로 이동을 할 것이고 그런 장점을 가진 PC가 하반기에 출시될 거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컨슈머 같은 경우 좀 활용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사례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컨슈머도 커머셜과 같이 이제 생산성 측면에서 개인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게 예를 들어 제가 오늘 AI PC 관련된 전략을 준비해왔지 않습니까? 파워포인트에 AI PC 전략을 위한 어떤 목차와 스크립트를 써줘 하면은 지금 코파일럿이 다 써줍니다. 오늘 발표한 거죠? 코파일럿 만드신 거예요? 한번 제가 넣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반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충분히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 대신 일을 대신해주는 자동화를 해주는 그런 업무 생산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학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학생분들 논문이나 책 같은 거 많이 읽으시고 논문을 작성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10가지 논문을 인풋을 하고 그거에 대한 걸 뭐 2000자로 정리해줘 하면은 그 정리된 자료 바탕으로 또 논문도 써줄 수 있거든요. 이 지금의 현재 AI 기술은. 네. 그래서 참 좋은 세상에 살고 계시는 것 같다. 네, 이런 학습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진짜 기술이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 저는 영어로 된 자료를 볼 때 그냥 내가 저걸 읽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그냥 저렇게 보면 진짜 생산성이 어마어마하죠. 정말 한 10배는 맞습니다. 빨라진 거, 10배는 빨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팅 작업에 있어서도 실은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크리에이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단순 작업 같은 경우는 내가 디자이너나 뭐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오픈 AI에서 이제 소라라고 얼마 전에 맞아요. 그 한 거를 이제 원래는 그 전문가들한테만 배포했는데 네. 올 하반기에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공개한다고 그랬는데 소라 같이 그 좀 멀티모달 같은 그런 이제 이미지나 뭐 비디오 만드는 것이 이제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되면 이런 쪽 영역이 훨씬 더 어마어마한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뭔가 내가 스토리만 있으면 그걸로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 하는 거 같잖아요. 그렇죠. 그냥 1인이 혼자서 그냥.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베이스로 엔진인 거를 사용자한테 알리지 않고 위에서 껍데기만 씌워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지금 이제.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게임 환경에서도 쾌적한 클라우드 게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게 네, 마지막 생산성의 측면입니다. 그리고 코파일럿 많이들 이제 질문도 하시고 궁금해하셔서 실제로 코파일럿을 활용한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이게 그림판이거든요. 네. 그림판에서 이제 한 번의 클릭만으로 배경을 분리하거나 제거를 가능하다는 의미라서 배경 제거 누르면 일반 사용자들도 바로 배경을 제거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텍스트를 입력하고 스타일을 선택을 하면은 네,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측면에서도 이제 검색이나 또는 편집 같은 것을 이제 좀 더 생산성 있게 할 수 있는 네.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다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쳤을 때 웹 같은, 그러니까 별도의 저런 것만 해주는 그런 그렇죠. 유료 그렇죠. 서비스가 따로 맞아요. 다 존재는 하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근데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의 소프트웨어에서 구동이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거든요. 그래서 코파일럿 하나로 이거를 모두 다 제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강점을 좀 내세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캡처하는 앱인데요. 네. 이제 이미지를 캡처하면 자동으로 텍스트를 인지를 하고 그 텍스트 중에서 뭐 민감한 정보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블러 처리한다든지. 블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현재 제공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영상 편집은 뭐 다들 익숙하진 기능들이라서 영상 편집 쪽에서도 네, 뭐 동영상이나 사진을 인풋하면 원하는 형태의 동영상을 만들어 준다라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그 AI 관련된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그 부분은 여기 지금 시청자분들도 그걸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품들마다의 목적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 워크스테이션은 개발 쪽에 좀 더 포커스 되어 있는 부분, 거기서의 저가 제품부터 고가 제품까지의 여러 가지 성능의 차이를 주고 있고 기업용 노트북 쪽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이 익숙해졌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줌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걸로 인해서 업무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거기에다가 AI를 넣어서 새로운 뭔가의 기능들, 거기 환경에 맞는 기능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컨슈머 제품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 라이트한 형태의 어떤 결과물들 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Q&A 시간 더 되겠고요.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이제 HP에서 답글 남겨주세요. 답글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이 있습니다. 설문에 여러분들 또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라든지 또 뭐 상담 이런 것들은 설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분 좋은 질문 하시고 두 분요 저희가 추후 선정해서 알려드리겠고요. 오늘은 이제 이런 코멘트, 좋은 코멘트 주시면 세 분 좀 이름 좀 기억해서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김동님께서는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 메타의 오큘러스 퀘스트,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같은 이런 시각도 VR 같은 시각도구들과 꼭 잘 연결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HP AI 노트북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코멘트 주셨어요. 김태식님은 HP AI PC 라인업은 뭐 결국 타사에도 이제 결국 이제 AI PC도 나오잖아요. 네. 거기하고 뭐 앞으로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뭐. 저희는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제품 라인업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늘 소개한 거는 거의 일부고요. 그래서 전체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품 포트폴리오가 저가서부터 고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적의 설계한 목적 따라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제품군이 엄청 많다라는 점을 좀 큰 차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철님은 이제 이 HP에 있는 아까 코파일럿 저거는 이제 업데이트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금 현재 생성형 AI 같은 경우 웹 베이스거든요. 다 현재로서는 그거 자동으로- 현재는 웹 베이스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들어와서 이제 그거에 대한 많은 사용을 해보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우리 이제 ML 같은 테스트플로우 저거 많이 하셨으니까 네네네, 저런 테스트플로우. 것들을 쓸 때도 네네. HP의 NPU를 구동할 수가 있는 건지. 그 기본적으로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 GPU 쪽에서 네. 이 성능을 따지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NPU 쪽으로 구동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은 조금 분야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네. 이용진님은 AI PC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뭐 오프라인 매장이나 전시장이 있는지요? 지금 오프라인 매장을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컨슈머도. 네, 네.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댓글 보니까. 네. 많은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네요. 네네. 아, 사실 박일규님 요새 뭐 AI 가장 악용사가 이제 딥페이크잖아요. 네, 있어요. 딥페이크가 이런 것들을 AI PC에서 이런 걸 제어가 해결할 수 있는 사실 쉽지는 않죠. 쉽지 않을 거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미 아까 전에 논문 얘기했지만 네. 대학에서 챗GPT 만든 거 구별하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돌려가지고 이게 복사해 온 거냐? 뭐 이런 거 찾는 거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딥페이크도 마찬가지로 뭔가 규정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네. 지금은 구별하기가 힘든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요. 앞으로 저런 거 나왔대요. 그런 이제 네. 그 논문 같은 거 얘가 이게 AI로 한 건지 안 한 건지만 검사하는 AI가 따로 나와. 그렇죠. 그 전용 AI. 그렇죠. 그 전용 AI.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이앤님께서 클라우드 AI와 로컬 AI의 결과값은 속도 차이 이외에 품질에선 차이가 없는 건지. 아까 속도 차이 났잖아요. 네, 속도 차이 났죠. 강아지 그려져 하니까 강아지 품질에서는 품질에서는 나오지 않을까요? 결과물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에 의하면 어쨌든 그 클라우드 기반의 AI는 데이터 센터나 서버에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고 이제 엣지 기반의 컴퓨팅 같은 경우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NPU 기반의 이제 기능을 실행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퀄리티의 차이는 데이터 센터와 내 PC에 들어있는 NPU의 차이에 따라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길님께서 이머전트 어빌리티로 인해서 GPU 하드웨어를 많이 사용해서 시스템 구축 시 AI 성능이 더 좋아진다는데 한계는 없는지요? 뭐 답변을 주셨는데 뭐라고 네. 하셨나요? 가장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박일규님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AI 쓰면 요새 가드레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가드레일 뭐 해가지고 막 헐루시네이션이 많으니까 네네. 그런 거 같은 것도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거버넌스나 뭐 이런 가드레일. 아직 그 부분에는 잘 네. 저도 정보가 없어서 답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전에 출시한 거 보셨지만 네, 이제 네. 3월 또 시작한 거니까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네, 네. 지금 3월이잖아요. 이제 시작이고요.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모든 정답은 아니거든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사실 오늘 설명하시는 이것들을 AI PC를 뭐 박유희님은 이제 AI PC가 보급되었을 때 로컬에서 AI 시스템이나 모델 개발이 어느 정도 용이해질지 클라우드 의존도가 줄어들지 궁금합니다. AI PC에서 돌릴 수 있는 AI 모델 사이즈는 과연 이런 것들이 과연 뭐 그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지금 로컬 AI 이게 좀 한계는 존재는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성능은 분명한 거는 서버가 쪽이 훨씬 더 막강하니까 그 부분은 생겼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완벽한 완성물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서 받느냐, 네. 아니면 어느 정도의 완성물을 빠른 시간 안에 받느냐의 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양세북님은 이제 AI PC에서 이제 CPU나 메모리 등의 자원 사용에 대한 오버헤드는 얼마 증가될까요? 아직 메모리는 어차피 이제 CPU 메모리 공통이 쓰는 거죠? 그렇죠.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사실 CPU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저장 장치나 메모리의 성능들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네네. 분명한 것은. 그리고 아까 전에 고피님이 말씀하셨지만 게이밍 쪽 PC가 커진 이유 중에 하나는 소프트웨어 게임에 대한 요구하는 그 리퀘어먼트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커진 네네.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가 있지만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정말 그 하드웨어도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용주님은 MPU는 인퍼런스 위주의 작업이 될 것 같은데 이는 GPU보다는 고성능의 CPU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지 않는지요. 그렇다면 고성능 CPU를 가진 PC에 비해서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을까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쪽에서는 그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CPU의 성능이 좋은 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멀티코어가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싱글코어가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분명히 존재는 해요. 네네. 그래서 성능에 대한 부분은 CPU에 대한 단지 CPU만 좋다고 해서 뭔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AI에 따라서는 어떤 걸 하냐에 따라서는 GPU 성능이 CPU 성능보다 훨씬 더 중요도가 높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에 대한 부분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거를 다 NPU로 다 돌릴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네. 거는. 그거는 한계는 존재할 건데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지속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들 그건 NPU로 돌릴 수 있겠죠, 분명히.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성능을 정말 필요할 때는 GPU 거도 까지다 쓰는 이런 식의 어떤 하이브리드 형태로 계속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흥래님, AI PC는 오픈비노? 인텔의 오픈비노 개발 툴을 사용해서 구현된다는 의미는 별도의 앱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초기에는 HP로 무료 앱을 제공하겠지만 향후 구독 또는 유료 앱으로 제공이 예상되는데 HP는 어떤 앱 제품 로드맵이 있는지요?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 잠깐 보여드린 거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웍 쪽에서는 아까 보셨듯이 AI 스튜디오라는 그 AI 개발 플랫폼의 그러니까 통합 툴에 대한 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얼마 전에 그러니까 기사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실제로 엔비디아도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었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어떤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딱 말씀하신 그런 부분 쪽은 아직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네네. 없는 것 같습니다. 다혜님께서 이제 메모리는 이제 AI 할 때 메모리도 되게 중요했으니까 중요하죠. 그 AI PC는 앞으로 메모리는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할 것 같습니까? 지금 MS에서 말하는 AI PC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좀 있어요. 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탭스가 40 정도 이상은 돼야지 네. AI PC다. 근데 네. 거기에뿐만 아니라 메모리가 16기가 이상 최소 16기가 저장 장치도 512였나요? 256. 네. 네, 256 어떤 기본 기준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MS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뭐 에보라는 어떤 스티커를 붙이듯이 MS도 AI PC라고 얘기하려면 네. 아까 버튼이 있고 뭐 40탑스 이상이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에 따라서 뭔가의 브랜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들어보면 이 AI PC가 뭐 이렇게 우리 데이터 센터에서 네네네네. AI를 뭐 LLM 막 학습시켜가지고 아, 만화 그건 이런 건 아닌 거죠. 그쪽은 아니죠. 전혀 아닌 네. 거죠, 그죠? 그쪽은 저는 좀 관련이 약간은 있습니다. 네. 워크스테이션 쪽은- 관련이 있는데 지금 현실 전반적인 얘기는 그런 쪽은 아니고 저희 실 사용자들한테 네네.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냐라는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재밌는 네. 질문이 하나 하셨는데 뭐요? 그 위에 거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전도 유명한 AI PC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그 사실 뭐 이게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 뭐 이렇게 AI PC가 이제 뭐 올해 말고 네. 뭐 내년 후년에는 어떤 식으로 이것이 이제 진화가 될 것 같아요. 얘기해 주시죠. 네. 뭐 앞서도 많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기존에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업무나 뭐 크리에이터에 대한 상상성도 분명히 높여주지만 일반 소비자가 본인이 할 수 없던 일까지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분 두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에서도 이제 생산성을 찾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좀 발전이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은 어떤 걸로 됩니다라는 거 얘기는 못 할 것 같아요. 저희도 잘 생각해 보시면 휴대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피처폰에서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급속하게 저희가 그걸 갖고 활용을 하고 막 이랬던 것처럼 AI 쪽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AI PC가 나오고 어떤 챗GPT가 나오고 나서 AI PC가 나오고 나서 모든 분들이 그 관련된 어떤 앱이든 어떤 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것들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게 네. 또 저희한테 실생활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게 아까 그 NPU가 전력을 GPU만 쓸 때보다 전력을 많이 적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배터리 효율 면에서 네. NPU 없는 노트북하고 NPU 있는 거하고 동일한 AI 뭐 그걸 돌릴 때 훨씬 더 적게 배터리를 더 오래 가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노트북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퍼센트는 물론 사양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최소 뭐 40% 정도 평균적으로 수치는 물론 이게 정확한 수치는 네네네. 아니고요. 그만큼 더 향상되어 있는 그 환경에서 사용자가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전력이면 발열도 그만큼 적게 나는다고 보면 될까요? 근데 계속 NPU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일한 어떤 AI 워크로드 돌릴 때 똑같다고 봤을 NPU가 때는 없다면 GPU로 돌릴 거냐? 그렇죠. CPU로. 그러면 분명히 저는 발열이 적다고 발열이 봅니다. 적다고. 예. 발열과 배터리에 대한 성능이 좋다라고 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세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맞춰갈까요? 네. 오늘 사실 내용을 많이 가져왔습니다만 사실 자세하게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게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요 내용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PC 시장이나 저희한테 일반적인 저도 소비자로서 저희한테 얼마큼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가 무슨 준비를 이제 좀 해야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받아가시는 시간이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미 올해 3월부터 HP는 그 AI 비즈니스 노트북을 출시를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도 또 새로운 노트북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HP는 지금 AI 노트북에 있어서 선두주자로서 다양한 노트북들을 출시할 예정에 있어서 오늘 이 세미나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AI에 대해서 되게 생소한 분야인데 오늘 발표로 인해서 좀 그 이해 폭이 넓어지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도 많은 제품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HP 제품들에 많은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물어볼게요. AI PC가 일반 PC보다 가격은 좀 비싸지만 좀 비싼 비싸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비싸요? 좀 비싸다고. 좀 비싸요? 예,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품이 라인업이 엄청 많습니다. 네. 엄청 많아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용은 예산에 대한 걸 고려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 40탑스 이상? 네, 그런 그렇게 것들이 나오면 예상됩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네. 그걸 더 많이 활성화시키겠다, 진짜. 그렇죠. 자, 오늘 AI PC에 대해서 오늘 그래도 이런저런 어떤 그 관점을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그냥 여러분들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IT 전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 생동감 있는 생방송 토크 웨비나에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